자, 다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이제 수학의 정석 미적분 편에 있는 필수 예제와 유제입니다. 둘 다 이제 y의 도함수와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미분된 이계도함수를 포함하는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함수들에 대한 방정식을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지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미분 방식을 다루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 230선 확대형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미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ODE와 PDE의 구분입니다. 이제 ODE는 다음과 같은 영어 단어의 약자로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상미분 방정식의 약자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제 dy dx는 x나 y 곱하기 dy dx 더하기 x제곱은 0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변수라는 x를 갖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PDE를 의미하는데요. PDE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으로 독립변수가 두 개나 혹은 그 이상 있는 방정식을 말합니다. 아래에 있는 dy dx 더하기 dy dt는 0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수인 x와 t가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선형과 비선형의 구분인데요. 먼저 선형이라는 의미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 이 형태와 같은 형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형태를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이제 선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씁니다. 만약 이것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비선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 이제 x, y' 더하기 y는 0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선형 미분 방식에 들어가고, 이제 y, y' 더하기 1은 0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형태와는 다른 y, y' 향이기 때문에 비선형 미분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이제 동차와 비동차의 구분입니다. 아까 보았던 선형 미분 방식의 식에서 gx 부분이 0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식의 형태를 띠는 것을 동차 미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동차 미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더하기 y는 0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닌 것들을 비동차 미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상수 이제 1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동차 미분 방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더의 구분입니다. 이 올더는 이제 개수인데요. 이제 다항식에서의 차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미분 방식에서 가장 많이 미분된 항에 대한 것으로 이제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5 곱하기 y 프라임을 세제곱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y 더블 프라임이 가장 많이 미분된 항이기 때문에 세컨드 올더, 그러니까 2개 미분 방식이라고 하고, y 프라임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오더 1개 미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분 방식에 대한 용어 정리는 이 정도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미분 방식의 해는 이제 미분 방식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대부분의 미분 방식은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만 정석에서 다루고 있는 미분 방식은 특히 세컨드 올더, 그러니까 2개인 선형 그리고 개수가 상수인 상미분 방식으로 요새는 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해를 구하기 앞서 동차와 비동차를 서로 구분해야 되는데요. 먼저 동차 미분 방식의 일반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일반해라 하면 임의의 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인데요. 이제 이 식이 무슨 의미인지 보면은 이제 y는 당연히 그 해가 되겠고요. 이제 C1, C2, 뭐 CN까지는 다 개수들입니다. 이제 근데 Y1, Y2, YN은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해인데요. 이제 서로 상수배 관계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는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데, 서로 상수배가 아닌 상수배가 아닌 함수들 n개의 조합으로 이 미분 방식의 모든 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분 방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 n개의 서로 다른 해들만 구하면 미분 방식을 풀 수 있게 됩니다. 비동차 미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동차 부분이면 그 gx 부분이 있겠죠. gx 부분, y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0이라고 두고 구한 이제 y1, y2, yn까지의 상수배해서 결합한 거에다가 이제 yp라는 특수해가 붙는 것이 일반해야 됩니다. 이 특수해는 이제 미분 방식에 만족하는 어떤 하나의 해인데요. 그냥 네, 말 그대로 특수한 해입니다. 이제 동차 미분 방식과 비동차 미분 방식의 해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다른 정리들 이후에 증명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아까 그 예제에 있던 미분 방식을 보면은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더하기 2y는 0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y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수항이나 아니면 x만 들어간 항이 없으므로 이것은 이제 동차 미분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미분된 거는 y 더블 프라임으로 세컨드 올더고요. 선형 미분 방식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선형입니다. 그리고 개수들은 다 상수이므로 특별히 상수 개수라는 이름도 붙여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변수, 독립변수는 x 하나뿐이므로 상미분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미분 방식은 이런 미분 방식의 유형이 됩니다. 이런 미분 방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보조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아까 말한 그 미분 방식과 같은 유형의 미분 방식인 ay 더블 프라임 더하기 by 프라임 더하기 cy는 0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y는 2의 rx라는 함수를 대입시켜준다면은 위의 방정식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제 2의 rx라는 함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할 수 있는데 나누면 이제 ar 제곱 더하기 br 더하기 c는 0이 됩니다. 이 방정식을 바로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보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미분 방식이 이제 두 개의 해를 갖게 된다면 아까 y는 2의 rx를 대입했기 때문에 2의 어떤 r1x랑 2의 rtx라는 두 개의 근을 갖게 되기 때문에 미분 방식의 일반해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해가 이제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두 가지 해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수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y는 2의 r1x 그리고 y는 2의 r2x라는 두 개의 1차 독립된 해를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일반해는 아까 말했던 그 일반의 그 초술에 의해서 y는 c1 2의 r1x 더하기 c2 2의 r2x가 됩니다. 하지만 판별식이 0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죠. 판별식이 만약에 0이라면 그럴 때는 이제 r1은 근대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하나의 근만을 갖게 되고 저희는 이제 그 두 개의 함수가 아닌 하나의 함수만을 찾게 되겠죠. y1은 2의 r1x를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함수를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 두 번째 함수를 y2라고 하고 y1x에다가 어떤 함수를 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x에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해서 2개 곱수까지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원래 미분 방식에서 a로 나누는 식에다 대입시켜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에서 먼저 이 부분의 값은 이제 0이 되겠죠. 왜냐면 원래 미분 방식의 형태니까. 그리고 다음 방정식에서 이제 u'을 w 치환시켜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식은 흔히 말하는 변수 분리형 미분 방식인데 양변을 y1w로 나눈 다음에 양변 dx로 곱해주면은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이제 이 식을 양변을 적분시켜주면 이렇게 되고요. 둘 다 이제 2의 지수 형태로 나타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y1 제곱을 나누고 이제 w는 u'이었으니까 u'은 y1의 제곱분의 c1 2의 마이너스 a분의 b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는 이것을 적분하면 올 수 있고 이제 c1과 c2라는 상수가 붙는데 상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0과 1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2는 y1에다 u를 곱한 것이었기 때문에 y1 곱하기 인테그랄 y1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a분의 bx dx가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응용하면은 저희는 이제 y1은 2의 r1x라는 근이 보였기 때문에 y2는 y1 곱하기 인테그랄 y1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a분의 bx dx이므로 이것은 x 곱하기 2의 r1x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일반에는 이 두 가지 해를 조합시켜서 만들 수 있는 c1 2의 r1x 더하기 c2 x 2의 r1x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켤레 복수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r1은 알파 더하기 i 베타 더하기 그리고 r2는 이제 알파 마이너스 i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y는 c1 2의 알파 더하기 i 베타 x 더하기 c2 2의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x로 쓸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일반이기 때문에 C1과 C2에다가 또 상수들을 대입할 수 있는데 하나는 1, 하나도 1, 아니면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 대입한 경우를 따져서 그 두 가지 함수를 y1과 y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공식인 오일러의 공식, 텔러 관계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데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2의 ix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이기 때문에 사인 x는 2i분의 2의 i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x고 코사인 x는 2분의 2의 i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x가 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y1과 y2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럼 y1은 2 곱하기 2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x가 되고 y2는 2i 곱하기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가 됩니다. 이때 이 상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은 2의 알파 코사인 베타 x와 2의 알파 이거 어떡 하나요? 이제 이거는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고 이것도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입니다. 그래서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와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는 서로 1차 독립, 그러니까 상수배가 아니 누가 봐도 상수배가 아닌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일반에는 y는 c1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c2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가 됩니다. 뭐 계속 못하고 다니네요. 여기도 물론 알파 x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y는 c1 2의 r1 x 더하기 c2 2의 rtx가 되고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c1 2의 r1 x 더하기 c2 x 2의 r1 x가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c1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c2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가 됩니다. 이제 아까처럼 2개 미분 방식이 아니고 이제 n개 미분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개수가 실수인 n개 선형 미분 방식에 대해서도 보조 방식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게 모든 해가 다른 n개 해를 갖게 된다면 이번에는 아까처럼 c1 2의 r1x 더하기 c2 2의 rtx 더하기 쭉 해서 cn 2의 rnx가 됩니다. 이때 중근을 갈 수도 있겠죠? 중근을 갖게 되면은 아까 2개에서 했던 것처럼 x가 더 곱해져 있는 상, x제곱이 더 곱해져 있는 상, 이런 상들을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온 예제 문제를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보조 방정식은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2는 0이 됩니다. 이걸 풀어주면은 r은 1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보았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로 해는 y는 c1 2의 x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x 더하기 c2 2의 x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다음은 아래 있는 유제 문제인데요. 유제 문제 나오는 미분 방식은 동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동차고요. 이게 똑같이 이게 미분 방식이고 선형이고 개수는 계속 상수고 똑같이 상위 미분 방식입니다. 아까랑은 그냥 동차 비동차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비동차 미분 방식의 일반에는 그것을 동차로 만든 다음에 일반에다가 특수에만 더한 값이기 때문에 그 비동차 부분 잘라내고 동차 부분 일단 먼저 풀어서 이 부분을 해 앞부분부터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 해 앞부분은 이제 complementary function, 그러니까 여함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함수는 이제 똑같이 보조 방정식을 써서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r은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나오기 때문에 y는 c1 sin x 더하기 c2 cos x가 됩니다. 그럼 이제 특수해를 구해야 되는데, 특수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영화 접근법이라는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 접근법은 이제 해보면은 이제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y는 2 코사인 x에서 이제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y는 이제 그러면 미분 연산자 d를 써서 나타내면은 d제곱 더하기 1에다가 y 그리고 2 코사인 x로 줄 수 있는데, 이제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미분하면은 원래 자신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x를 이 코사인 x를 두 번 미분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자기 자신과 더해주면 0이 됩니다. 이를 이 코사인 x에다가 연선자 d제곱 더하기를 적용하면 0이 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다가 양변에 d제곱 더하기 1이라는 연선을 취해주면은 좌변은 d제곱 더하기 1에다가 한 번 더 d제곱 더하기 1 그리고 y는 우변은 0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의 또 미분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미분 방정식에서의 보조 방정식은 다시 보면 r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 됩니다. 따라서 r은 i, 마이너스 i라는 이제 중근들을 갖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중근에 있을 때 그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부터 자, y는 c1 sin x 더하기 c2 cos x에다가 이제 중근이기 때문에 c3 x sin x, c4 x cos x가 됩니다. 이제 앞부분에 있는 sin x, cos x 부분은 이제 여함수 부분, 그러니까 yc 부분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경우가 이제 특수의 경우가 될 텐데, 이 특수에는 이제 원래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수를 일단 두 번 미분해서 값들을 구해준 다음에 원래 방정식에다 대입시켜주면은 이 곱하기 C3 코신 X 마이너스 2 곱하기 C4 사인 X는 2 코사인 X가 됩니다. 따라서 C3는 1이어야 되고 C4는 0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정식의 일반에는 원래 있는 여함수분에다가 특수에를 더한 이제 y는 C1 sin X 더하기 C2 코사인 X 더하기 X 사인 X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